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개인 방역 수칙이 더 중요해졌지만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친 황금 연휴 때 많은 나들이 객들이 산과 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청주시가 충북고압고 옆에 축사 신축 허가를 잘못 내줬다. 농민들로부터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허술한 행정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은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어린이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번 더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어 자칫 방역 태세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공항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아예 벗어던진 사람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마스크 쓰고 나면 그 냄새들하고 김이 서려가지고서 몸에서 잠깐 벗은 거예요. 답답하다는 이유로 밀폐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더워가지고 불편하긴 하겠다. 비행기 안에도 한 70%는 쓰고 한 40%는 안 쓰는 거예요. 시원한 봄비로 공기가 맑아진 거리도 모처럼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주변에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동네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안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몰려 나오니까 또 감염 우려 때문에 최대한 잠깐 짧게 외출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식 매장 앞에서도 방역 수칙은 무색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곳은 다닥다닥 붙어 음식을 기다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옛말이 됐습니다. 상인들도 불과 며칠 사이 달라진 풍경이 반갑지만 우려스럽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좋긴 한데 바이러스가 다시 걸릴까봐 다시 이렇게 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면에서. 방역 당국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가 되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활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길게는 엿새 동안 이어진 황금 연휴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지만 나들이에 나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답답한 마음을 푸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식까지 함께 벌인 방문객들 때문에 강변과 산책로 곳곳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충주 남한강 기슭. 텐트와 차량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자는 차 한 대만을 위한 공간이 됐고 사방이 뚫린 수면 구조물 위에서는 아슬아슬한 휴식이 이어집니다. 한 차례 야영객이 떠난 뒤는 어떨까? 까맣게 탄 취사 흔적은 물론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음식물까지 모두 섞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장 단속이 어려워 너도 나도 버린 겁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요즘은 이 연휴가 길으니까 엄청 더해요. 아주 너무나 보기가 아주 숭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캠핑장이 임시 휴업한 지 한 달째. 연휴와 주말마다 인파와 차량이 몰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경고성 현수막으로 계도하는 것뿐입니다. 좀 많이 드나들죠. 기분도 별로 안 좋지만 위험하거나 또는 그 사고 예비를 좀 좋죠.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또 한 번 완화돼 본격적인 외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도내 학생 18만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이달 말까지 공급됩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오늘 비대면 온라인 합동 브리핑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유치원생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달 말까지 배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꾸러미 공급 방법과 품목 구성은 시군별로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90억 원이 투입됩니다. 2년 전 충북고학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근 축사 대부분의 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당시 축산 농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주시의 위법성이 지적돼 다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5,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소는 없고 축사시설만 덩그러니 들어서 있습니다. 2년 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과학고 학생들의 소음과 악취 피해를 인정해 주변 축사 21곳 가운데 법적 심판 기간을 넘긴 5개를 제외한 16개 축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축산농민들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남은 건 쌓여가는 빚뿐. 비 뜯어서 또 이자도 넣고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피말로 가서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버떡버떡 이런 시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그대로 징겨 지어갖고서 다 전화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축산농민 10명은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해 허가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7명이 패소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기숙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미 입식한 축사 등 3곳만 취소를 면했습니다. 7명이 패소했지만 청주시의 위법성은 지적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기숙사 반경 500m 이내 지역이 가축사육 일부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데도 당초 제한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청주시 지형도면고시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이들 손에는 위법한 지형도면고시 및 건축신고수리 또는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밝혀둔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1인 시위,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축산농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대처부지를 해갖고 축사를 질 수 있게끔 축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과학고 축사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엔 기숙사를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고 당시 교육청과도 논의가 된 사항이었다며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 여부와 규모 등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청주시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축산농민들.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근심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인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예정지를 결정하는 평가 작업이 내일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충북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모레 현장 방문 후 최종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오창이 최적지라는 모든 근거를 유치 계획서에 담았다며 사실상 1위가 결정되는 내일 발표 평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 전에는 충북 오창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가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내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실내 공공시설 운영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체육관을 비롯한 실내 공공시설은 운영 재개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실내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지침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제천경찰서가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딸 54살 A씨를 존속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존속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제천시가 세명대와 대원대 안에 출장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오는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2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세명대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원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출장 전입신고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대학생에게는 해외 배낭여행 연수와 장학금 혜택은 물론 3년간 전입지원금과 건강보험, 주민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도내 기관단체들의 어린이날 기념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한 보육원을 방문해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어린이날 아이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신증서라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 보조금 규모를 올해는 4배 늘려 1,000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충북 6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으로 신증설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수출길이 막힌 국내 기업들의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 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공모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내일까지로 예정된 공모기간 안에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기에 너무 촉박하다는 일부 학교의 의견에 따라 공모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에도 신청 학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공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이전 재배치로 폐지되는 학교에 미래형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 학교를 공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